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2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74회차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75회차는 제가 평소처럼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녹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미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그 시기를 타지 않는 컨텐츠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MBTI 아니면 백테스트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매주 그때그때 제 사생활을 팔아서 방송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아마 이번 주에 그 사생활 토크가 거의 없는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 방송은 2주 전에 녹음이 된 방송입니다. 일단 제가 그 검색창에다가 무료 테스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위에 뜬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는 무료 테스트를 할 거고요.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테스트를 그렇게 막 믿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만들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거를 완전히 되게 맹신하는 편은 아니다. 근데 또 맞으면 엄청 또, 맞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사실은 뭔가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체보다는 그냥 테스트 문항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회차를 마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테스트라 가지고 이게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테스트의 큰 제목을 한번 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우울증 검사가 있고 자존감 검사도 있고 MBTI 우울증 검사, 직무 스트레스 검사, 취업 스트레스 검사, 코로나 우울증 테스트 요렇게 있고 국제 IQ 테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상단에 사실 종합 심리 검사랑 종합 성격 검사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항목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 우울증 테스트입니다. 제가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방송을 사실은 하게 된 것도 코로나 시국에 너무 뭔가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입을 좀 신나게 해주어야겠다. 근데 아무래도 뭔가 제가 굉장히 사람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뭔가 비대면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진짜 저의 삶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한 3년 정도?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코로나 블루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코로나 우울증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나도 혹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우울증 검사 자가진단 심리 테스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의 코로나 블루 지수 확인하기. 입력하신 정보는 본 검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저장돼도 상관없어요. 자, 코로나 이후 슬픈 감정을 느낄 때가 있나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슬픈 편이에요. 항상 슬프고 기운이 안 나요. 너무 슬프고 불행해서 견딜 수 없어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시국에 저의 감정을 진짜 고르라고 하면 너무 슬프고 불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 저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휘갈긴 사건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코로나 시국에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 코로나의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막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코로나 시국에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사고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나마 이제 30대가 지나면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래,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괜찮은 삶인가, 라고 애써 되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그런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종종 생각해요. 내 인생은 언제나 최악이에요. 와, 이거는 코로나 시국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종종 생각해요. 뭐 맨날 생각해요 아니고 종종 생각해요. 그다음에 일상에 만족하시나요? 이전처럼 만족하고 있어요. 견딜만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지겨워요. 코로나 시대 때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불만에 가득했던 게, 일단 노래방을 못 갔고, 길거리에서 마스크 없이 붕어빵을 먹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거 이제 붕어빵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다 식어 빠져 있는 거야. 그 되게 추울 때, 붕어빵을 따끈할 때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그 김 폴폴 날 때 그 길거리에서 추운 상태로 따뜻한 붕어빵을 한 입 먹었을 때 그걸 좋아하는 건데, 다 식어 빠진 붕어빵을 집에 가서 혼자 씹어 먹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진짜 그랬어요. 코로나 때는 진짜 모든 걸 하나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지겨워요. 네,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던 걸로 하죠.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에 익숙해지셨나요? 근데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익숙해지셨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견디고 있지만 조금은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폭발 직전이에요. 저는 이걸 익숙해졌냐 안 졌냐를 하나 그냥 예를 들자면, 저는 원래 미세먼지, 막 초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심했을 때도 마스크를 전혀 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쁜 작용을 하는 거는 나한테만 뭔가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내 몸 하나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절대 안 끼고 다녔는데, 제가 답답한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엄마랑 닮아가지고, 엄마는 코로나 시국이 됐었을 때도 마스크 끼는 걸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픈 사람이, 죽으려고 마스크 안 끼고 다녀! 하면서 막 엄청 잔소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 마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마스크를 안 껴서 뭔가 주변에 뭐 전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한 편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숨쉬기도 답답한데, 제가 기관지 호흡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숨을 쉬는 것도 힘든데 막 KF94 이런 거를 끼면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안에 막 습기 차고 이런 거 너무 답답하고 싫었는데도 어쨌든 간에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뭘 골라야 되지? 마스크만 생각하면 견디고 있지만 조금은 답답해요인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니까 견디고 있지만 조금은 답답해요. 코로나로 인해 준비하던 일이 틀어졌나요? 영향받지는 않았어요. 조금은 영향을 받았어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저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늘었나요? 이전과 비슷해요. 서로를 위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 바이러스를 가진 것만 같아요.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나쁜 사람들 같아요. 저는 서로를 위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가 나쁘고 내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위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혹시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곧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요즘 벌을 받는 기분이에요. 이거는 조금, 또 이거 트위터 농담인데, 그 코로나에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면서 이런 농담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트위터는 이런 농담을 굉장히 그 블랙 유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굉장히 잘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가 매일매일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유머가 되게 떠돌았어요.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그냥 싹쓸이 청소를 하려고 신께서 이제 벌을 내리고 있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엄마는 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 다음,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나요? 이거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특별히 뭐 그랬던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고 있어요? 싫고 화가 나요? 스스로가 정말 싫어요.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네. 실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는 별로 뭐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조금은 걱정하고 있어요. 감염이 염려되어 다른 생각이 힘들어요. 감염될까봐 걱정돼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감염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오히려 너무 힘들었지. 그냥 조금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우는 날이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근데 제가 진짜로 울지 않는 사람인데 코로나 블루 때문에 눈물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풍부해져서 감성이 풍부해져서 뭔가 우는 날이 많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우는 날이 많아지긴 했어요. 보자. 그렇진 않아요. 전보다 많이 울어요. 요즘 항상 울어요. 요즘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이 요즘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였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요. 옛날에는 눈물을 되게 많이 참았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오히려 울고 싶을 때는 운다. 근데 대신에 남들 있는 데서는 여전히 울지 않는다. 근데 이 항목 중에서는 뭘 골라야 되지? 전보다 많이 울어요. 그다음에 짜증이 늘지는 않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평소보다 신경질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꽤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짜증이 나요. 코로나 시국 때는 평소보다 신경질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위 또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코로나 시국 때, 네, 관심이 있어요. 코로나 전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못 만나는데 거의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차피 못 만나는데 거의 관심 없어요. 이거 아닌 게, 못 만나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더 궁금해가지고 카톡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자주 볼 수 있게 되니까 관심이 더 없어진 것 같아. 주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관심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땐 어떤가요? 결정을 내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결정을 미루는 때가 많아졌어요. 전보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코로나 시국 땐 그랬어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한들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불투명하니까 내가 결정을 한들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제이였다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대한 좀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계획이 틀어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 수면 패턴은 어떤가요? 평소와 같이 잘 자요? 전보다 잘 못 자요? 한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잠들지도 못해요. 요것도 코로나 영향인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어디 이렇게 지하철에서 봄 같은데 이렇게 머리만 대도 쿨쿨 진짜 잘 자는 정말 숙면너였거든요. 정말 남의 집에 가서도 잘 자고 정말 눈만 감으면 머리만 대면 잘 자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게 되게 심하게 온 것 같긴 해요. 그때부터 뭔가 아무래도 나의 일상의 활력소인 입의 활동을 못하게 됐으니까 뭐 누구랑 대화도 못하고 노래방도 못 가고 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면 패턴 굉장히 좀 그때부터 불면이 좀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대충 생각하면 뭐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잠들지도 못해요. 이건 아니고 한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아닌데 새벽에 막 깨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을 자고 깨고 그러면 이거 마지막 건가 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잠들지 못해요.
제가 어제도 트위터에다가 내가 핸드폰을 자기 전에 만져서 잠을 못 자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핸드폰을 일찍 덮고 안 보고 있어도 잠이 안 와. 이것은 무엇의 잘못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트위터에다가 글을 썼는데 저는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잠들지 못해요가 맞는 것 같다. 다음에 피로도는 어떤가요? 보통 수준이에요. 전보다 피로를 더 느껴요. 대부분 피곤함을 느껴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시국 이후로 전보다 피로를 더 느껴요. 그 다음에 식욕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조금 나빠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식욕이 많이 줄었어요. 식욕이 전혀 없어요. 저는 식욕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하고 아마 식사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 있는데 제가 막 어떤 음식을 한꺼번에 엄청 많이 막 한 자리에서 왁 이렇게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먹기 시작해서 자 우리 이제 다 먹었으면 가자라고 할 때까지 진짜 끝까지 마지막까지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먹는 편이거든요. 그 저의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 썸네일을 만들어준 디자이너 날깡님하고도 밥을 먹을 때 항상 날깡님이 조금 소식하셔가지고 0.5인분을 먹고 남겨. 그러면 제가 제 거를 1인분을 다 먹고 날깍씨 혹시 그 남은 거 내가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거의 제가 1.5인분을 먹고 날깍씨가 0.5인분을 먹어서 우린 항상 2인분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식욕이 좋은 편이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식욕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소화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식욕도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에 억울함이나 분노를 느끼시나요? 완전! 이 보기를 읽기도 전에 지금 보기 그렇지 않아요. 조금은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 감정이 자주 드는 편이에요. 화가 나고 억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정말 뭔가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왜 내 입을 가지고 노래를 못하고 왜 길거리 다니면서 음식을 못 먹고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였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 입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보기 중에서는 그런 감정이 자주 드는 편이에요. 뭐 억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런 감정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나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외로워요. 외롭고 에너지가 나질 않아요. 너무 외로워서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 시국 이전이나 이후나 늘 외로워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조금은 외로워요. 이제 만나던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됐으니까 그건 조금 그렇긴 해요. 그리고 정부, 사회, 언론 등 공동체를 신뢰하나요? 네, 신뢰해요.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에요. 걱정되고 의심스러워요. 이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 사회, 언론 이거를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다 믿진 않았어요. 다만 이 팬데믹 속에서도 뭔가 선량한 어떤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남을 도우려고 하고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를 했었는데 정부, 사회, 언론 범주를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걱정되고 의심스러워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성별, 여자, 남자, 기타,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나? 일단 뭐 생물학적 여자, 나이는 30대, 결과 보기. 지금 나의 우울증 지수는 32점, 심한 우울 상태, 예! 근데 저는 항상 되게 밝은 항목을 고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이렇게 심한 우울 상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테스트를 뭐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뭐 이러고 안 믿었었는데 뭐 매번 이렇게 또 결과가 심한 우울 상태로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설명을 볼게요. 지금 내가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생각은 코로나 이후의 미래가 더 이상 기대되거나 궁금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맞아요. 그때 제가 코로나 시국 때 내가 아무런 힘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이렇게 왜 드라마 같은 데서 예쁘게 한 줄기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꺽꺽 울 정도로 그런 눈물이 났어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자요. 예. 식욕이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많아졌어요.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무기력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제가 그때, 코로나 시국에, 꽤 오래 집 밖을 안 나갔었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삶을 이대로 끝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 바로 위에까지는 다 테스트 항목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삶을 이대로 끝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그냥 분석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뭔가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급발진한 자동차에 치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그냥 내가 좀 다치면 어쩌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 블루의 일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한 최근 3, 4년 안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에요. 평소보다 일상생활이 버겁게 느껴진 때가 있나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 말 그대로 코로나 시국 들어오고 나서 제가 입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때부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할 때 손발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을 손발을 묶어 놓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입을 먹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입을 그냥 묶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지 못해서 굉장히 일상생활 자체가 되게 버겁게 느껴지고 되게 힘들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근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특별한 사건이 있나요? 네, 뭐 코로나 시국 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뒤통수를 아주 크게 때린 그 사건이 아마 제일 큰 거고, 엄마 돌아가신 거는 뭐 가족들이 다들 같이 느꼈던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뒤통수 사건.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뒤통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굉장히 믿었다기보다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되게 크게 한번 맞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3자로부터 들었을 때, 근데 사실 나만 그렇게 뒤통수를 당한 게 아니었다. 나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뒤통수를 맞았던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냥 조금 더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블루 시기에 겹쳐가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다음에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을 알고 있나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뭔가 그런 경계가 조금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감기 증상, 독감 이런 게 되게 유행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조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 팬데믹에 대한 그런 경계는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극심한 무기력의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역시나 그 노래방에 가는 게 노래방에 가는 게 역시나 저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항상 내 스스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 노래를 항상 부르는데, 오늘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노래방을 안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불만족하지만 어쨌든 노래방에 와서 나의 입을 움직여 주었다 라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제가 뭔가 우울하거나 이렇게 좀 무기력하거나 좀 지쳐있던 마음을 조금 회복시키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면 전문 상담사와의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언제부터 왜 우울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을 찾고 싶어요. 제 스스로 어떤 지점에서 제가 우울해지는지 무기력해지는지 사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원인을 찾고 싶진 않아요.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겠지만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 두려워요. 해결이 될 때까지 나를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누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도 좀 자리를 잡으면 적은 급여지만 어쨌든 좀 뭔가 생활비가 조금 안정이 되면
병원부터 좀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대구에서 사실 소개를 받았던 병원은 저하고 너무 안 맞았어가지고 제가 그 기억으로 인해서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기가 지금 허들이 되게 높아진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서울에는 좀 더 많은 정신과 아니면 상담사, 상담소 그런 곳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맞는 선생님을 또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니면 또 눈에 보이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좋아요가 한 개인 경우에는 공구리님이 누르셨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쨌든 공구리님 이외에 또 누군가가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사실 이게 100명, 200명, 막 1000명, 2000명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1명, 2명이라도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 들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뭔가 나를 심리적으로 조금 지지해준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도 안 되지만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매주 결방하지 않고 꾸준히 매주 송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일에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와가지고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반드시 밥을 먹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해결 방법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의 그 문제들이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있었으면 망설이지 않았을 문제들인데 돈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뭔가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뭔가 정해져 있는 재화를 활용해서 일을 진행시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이게 포기하는 게 많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요소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금융치료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근데 이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약간 그거네. 상담사들이 상담 그 회원을 받아가지고 상담해주는 그런 본격적인 그 상담 홈페이지네. 나는 그 왜 블로그 같은 거에서 이렇게 왜 테스트 하나씩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구성해놓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는 홈페이지네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쪽에 보면 로그인이랑 상담사 회원 가입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그거네. 상담을 받을 사람도 모집하고 상담을 할 사람도 모집하고 그런 것 같네요. 밑에 보면 다른 고민으로 상담받기 지금 가입하면 최대 20만 원 할인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심리 테스트 해보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편집하면 사실 20분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테스트 한번 더 해볼게요. 코로나 우울증 테스트 했으니까 취업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 의미가 없는 게 저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서 뭘 해볼까? 자존감 검사랑 우울증 검사 중에 뭐 해볼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우울증 검사는 몇 번 해봤으니까 자존감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검사 시작. 나의 자존감은 몇 점? 정확도 95%의 자존감 검사 자가진단 심리 테스트. 나의 자존감 점수 확인하기.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도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최근에 몇 년 동안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전 회차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솔직히 한 30년 살면서 계속 나는 되게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굉장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게 나를 낮잡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인간이다. 정말 가깝게 보면 지난번에 그 짐송님의 그 졸업 카페에 갔다가 끝나고 이제 그 짐송님의 지인분들하고 제가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분들도 나를 처음 봤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도 뭔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되게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엄청 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둬야 내 자존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번 비욘세님의 명언을 얘기하면 자기 주변에 6명이 나의 유니버스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봤어요. 지금 내가 요즘 가장 가깝게 많이 자주 연락을 하는 6명이 누군가. 참 안타깝게도 6명이 안 됩니다. 자,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매우 그래요? 대체로 그래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난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래요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남들이 봤을 땐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40 먹도록, 나이 40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 40이 다 되도록 뭔가 특별한 직장도 없고 항상 이렇게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이 손바닥만한 원룸에 살면서 별로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는 아니고 그냥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대체로 그래요. 완전히 그렇진 않고 대체로 그래요. 자,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뭔가 자랑을 해야 되면 처음에는 약간 생각이 번뜩번뜩 안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랑해봐라는 말 대신에 그냥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얘기들이 남들이 들었을 때는 저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랑을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항상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애매하죠. 그 다음에 나는 대체로 자신에게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그래요? 대체로 그래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그래요. 나는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길 바란다. 그거는 완전 매우 그래요. 가끔은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낀다. 근데 이거는 때와 장소와 그 분위기 흐름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가끔은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낀다. 가끔은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낀다. 가끔 그런데 대체로 그래요랑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사이에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도 아닌 것 같아. 아주 되게 가끔 아주 드물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뉘앙스상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엄청난 막 이렇게 호기심을 가진다거나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오히려 벽을 더 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대체로 그래요랑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아주 가끔 그래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성별, 나이, 결과 보기. 지금 나의 자존감 점수는 28점. 정말 숫자도 28점. 자존감 주의 상태. 지금 내가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생각은 때때로 내가 미워볼 수 있지만 나의 장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나의 좋은 면과 부족한 면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실수나 좌절하는 경험을 곱씹으며 상처받기도 해요. 상처 엄청 받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실패하면 2번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좀 더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포기했다면 지금은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야지. 근데 2번 했는데 안 되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얻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에요.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다양한 면들을 떠올리고 언제 장단점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근데 저의 장단점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어떤 면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는 뭔가 저의 그 삐뚤어진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최근에 내가 미워 보였던 적이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정말 사실일지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진짜 회사 얘기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를 타겟팅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예전 직장 에피소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희한하게 저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저를 타겟팅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별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혹시 너를 시샘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나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다. 나하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해서 나를 오히려 괴롭혔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튀어야 되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목소리도 크고 뭔가 좀 이렇게 한번 하고자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자기가 주목받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거를 제가 다 알고 있는데도 사실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매일 이렇게 하소연해서 미안합니다. 일이 지내는 것이 녹록지가 않네요. 네, 이거를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는 저를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게 보였는데, 저는 최근에 비보쇼를 간다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런 괴롭힘들이 사실 한 10개의 괴롭힘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개 정도는 내가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나머지 한 17개 정도는 이렇게 튕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비보쇼 보러 가야 된다!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가 날 괴롭혀도 나 그냥 너무 싱글벙글인 거야. 그래서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좋아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내 삶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한 10개의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한 7개 정도는 이렇게 튕겨낼 수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면 전문 상담사와의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나의 싫은 모습이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끔씩 내가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며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싶어요. 결국 이 마지막 문항은 상담을 하세요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 점수를 자존감 주의 상태로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할 뿐이지 내가 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막 높이 평가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자존감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종합심리검사랑 종합성격검사가 있는데 이 문항이 많을까? 생각보다 하는 게 되게 많네. 자, 심리검사. 나의 심리상태 평가하기. 한 주간의 심리상태는 어땠나요? 나의 심리상태를 평가해주세요. 나의 일상 속 우울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은 한 3? 그래도 조금 많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일상 속 불안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도 근데 불안함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트위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그 사람의 불안함이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보따리 장수여가지고 바리바리 바리스타라고 하거든요. 가방이 꽤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 100통 카메라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예전에 인기가요 셀럽5 공방 갔을 때 가방 안에 카메라가 있냐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가방을 열었는데 전부 생필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가방 검사하러 오신 분이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방의 짐을 그래도 20대 때에 비하면 절반 정도를 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를 이고 지고 다닐 기력이 없어가지고
가방에서 짐을 굉장히 많이 꺼낸 편인데도 지금도 이 가방을 누가 대신 들어줄게라고 하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일상 속 불안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의 일상 속 심리적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일까요? 심리적 트라우마. 근데 다 비슷한 문화인 것 같은데? 나의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로 부정적일까요? 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한 7점? 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의 자존감은 얼마나 떨어진 상태인가요? 오늘 회사에서 일을 많이 못했어. 근데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친구가 나의 2배 정도의 업무를 쳐낸 거야. 그러면 굉장히 슬퍼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 이랬을 텐데 요즘은 그냥 뭐 오늘 조금 했으면 내일 많이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자존감은 얼마나 떨어진 상태인가요? 이것도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편으로 해서 3점? 나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 대인관계에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사람이 너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랑 되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드문 몇 명만 만나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대인관계 매우 불안정. 네, 나의 심리상태 진단하기. 자, 심리검사 진행.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심리검사, 진행할 심리검사를 선택해주세요. 20에서 40문항 약 7분 소요. 종합검사 60문항 15분 소요. 짧은 거 하자, 짧은 거. 맞춤 항목 검사. 하기 싫어, 씨.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녹음 그만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런 식의 검사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 수치화해가지고 뭐 전혀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사실 이 문항들 중에서 저 이렇게 단답으로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글자만 보고 1, 2, 3, 4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테스트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지만 오늘의 테스트는 아까 했던 그 코로나 블루 검사하고 그다음에 자존감 검사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심리 검사 하다가 답답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사지선다 선택형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상담 선생님이 되게 필요한 게 차라리 상담 선생님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혹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건 근데 나 대답할 수 있다. 나는 높은 사람하고 같이 대화할 때 별로 긴장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긴장하고 있는 거를 눈치를 챌걸? 저는 그렇게 막 다 드러날 것 같으면 그냥 오히려 그냥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차려서 대화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도 얘기 되게 잘하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평소에도 반말이랑 존댓말을 좀 섞어서 쓰는 편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완전히 진짜 극존칭을 해야 되는 상대가 아니고서는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하고 근데 하고 싶은 말 하고 약간 이래가지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긴장 안 해요. 진짜로 나한테 내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랑 대화를 해도 그냥 그래요. 근데 대신에 말수가 너무 적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긴장이 됩니다. 저는 뭔가 말수가 적은 사람을 굉장히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100%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말수가 적어도 행동이나 이렇게 표정이나 뭔가 제스처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게 티가 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화할 때 그렇게 긴장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 면접만 보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되게 재밌게 할 텐데. 오늘은 여기 가서 면접 보고 내일은 저기 가서 면접 보고 그걸 그냥 주 5일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면접을 봐서 100% 붙을 자신이 아니라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보러 가면 다른 분들은 면접 보러 가서 30분 면접 봤다 그러면 진짜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대 때는 면접 보러 가서 면접이 끝났는데 그냥 면접관분이 저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셔가지고 일상의 질문 같은 걸 좀 많이 하셔가지고 면접 보러 가면 1시간, 1시간 반은 그냥 뚝딱이었어. 근데 저도 그게 힘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면접 보고 나올 때 항상 제가 만약 여기 입사하게 되면 더 이렇게 말 많이 할 건데 괜찮으세요? 재밌네요. 이러고. 근데 약간 그렇게 오래 대화를 나눴던 데는 대부분 채용이 됐었고, 대부분이 아니라 20대 때 면접 보러 간 데는 다 채용이 됐었어요. 떨어진 데가 없었고, 떨어진다고 하면 항상 그냥 님 떨어졌음 이게 아니라, 조금 아쉬운데, 혹시 뭔가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협의를 하려고 다시 연락이 오거나, 근데 이제 그 협의점이 안 맞아서 입사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어쨌든 그나마 제가 30대 들어와서 기력이 좀 쇠하고 이렇게 뒷방 날근이가 되면서 조금 면접을 보러 가도 기력이 없어서 말을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30분은 보고 오거든요. 정말 그 면접관이 저 면접 딱 10분만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시간 있으면 그냥 30분씩 이렇게 보는데, 정말 면접만 보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의 무료 테스트 여기까지. 네. 이렇게 얼렁뚱땅 녹음은 1시간 가깝게 했는데, 또 제가 중간에 뭐 기침 좀 하고 물 먹고 그다음에 뭐 말 씹고 이랬던 거를 조금 정리하고 나면 한 3, 40분 정도로 편집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네. 이렇게 오늘 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테스트로 한 편을 때워봤습니다. 와! 네, 다음 주에는 또 부지런히 비보쇼 후기를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정말 원래 이렇게 어디 공방이나 콘서트 공연 같은 걸 갔다 오면 바로 그 주에 녹음을 해서 후기를 올려야 제 성미가 풀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연속적인 스케줄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전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일주일이나 밀린 후기를 들려드리게 돼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듣는 청취자라면 제가 이번에 비보쇼로 갔다 왔네? 그러면 요 다음 방송은 바로 비보쇼 후기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네, 비보쇼 후기는 다음 주에 올라올 거고요. 그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좀 많이 해놓고 최대한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보쇼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 비밀보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녹음본으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비보쇼 후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비보쇼 후기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네, 다음 주에는 비보쇼 후기를 잘 정리를 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들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그 일상 공유, 생존 신고 아예 안 들어오고 있죠.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도 저의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견디신 거니까 그냥 이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 팟캐스터 히미스타 그 계정으로 DM으로 이번 편 잘 들었어요 정도만 남겨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